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레카 설문조사 이용교육을 맡은 최우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유레카 상시교육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랑 1시간 동안 설문조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선생님들 모두 유레카 메인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설문조사 메뉴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설문조사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게시판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용, 연구용 업무용, 수업실습용, 교직원 인증 이렇게 4가지의 게시판이 보이실 거예요. 각각 이용 방법은 모두 동일하고요.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면 교육과정평가용이라는 게시판에는 교육과정 설문조사에 많이 쓰이는 설문 DB가 이 교육과정평가용 게시판에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를 하신다면 이 게시판을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다양한 연구용 업무용, 연구 업무를 위한 설문조사 하실 때는 그냥 연구용 업무용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실습을 위한 글을 올리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증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은 설문조사를 만드시면 반드시 응답자들이 교직원 인증을 한번 거쳐야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이면서 이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설문조사라면 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 들어와 주시면 지금 다른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목록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들을 뒤로 하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색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판 모양의 조사 개요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각 항목에 맞는 정보를 하나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사자에는 선생님들의 성함이나 아니면 소속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유레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관리자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관리자만 알아야 하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자 비밀번호를 여러 명과 공유를 하시면 꼭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설문지를 마음대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 비밀번호는 꼭 관리하시는 선생님 본인만 알아야 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응답자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시다가 질문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문의사항 등 이렇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제 교무실 번호를 적으시고 그 내선 번호가 연락이 안 되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무실 번호를 적으시는 경우에는 선생님 본인 내선 번호가 있으시면 내선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날짜 8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조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설문지에 그 조사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유레카 온라인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옆에 조사명 비공개라는 체크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쭉 다른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그 조사 목록들 보셨죠? 거기서 유레카 온라인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 보이지 않고 내 설문조사는 조사 제목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사명 비공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고만 보여져요. 그래서 조사명이 노출되는 게 싫으시면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선생님의 소속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라고 입력을 할게요. 다음은 조사 소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한글 설문지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한글 설문지 맨 윗단에 이 설문조사는 어떤 설문조사인지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설문조사 맨 앞부분에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본 설문조사는 내가 오프라인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사 소개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테마 선택입니다. 이 테마는 설문지의 배경 이미지를 꾸며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빨간 색깔 테마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10가지의 기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그림이 있으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고 이 테마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단에 테마 선택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라 단일 색상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 색상에 빈 네모칸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팔레트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단일 색상으로 또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와 테마 색상은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니까요.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분류의 목적만 있지 교직원으로 해놨다고 해서 학생 응답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워낙에 같은 설문지로 이 3가지 대상에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냥 선택의 목적으로만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오늘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교직원에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응답 및 중복 검증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조사개요 입력하는 화면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응답 중복을 방지하고 응답자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네, 이 말 그대로 같은 동일한 사람이 2번 이상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뭐로 할 건지, 이메일로 할 건지, 학번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번 4번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학생이 처음에 응답을 할 때는 한글로 1학년 1반 1번 이렇게 입력을 했다가 두 번째 응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2번 응답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응답을 할 때는 이렇게 1학년 1반 1번이 아니라 숫자로만 1101이라고만 응답을 한다면 이거는 시스템상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응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하시던지 간에 저희는 항상 알려드리는 게 만약에 학번으로 하신다면 학번 입력이라고 해주시고 예시를 꼭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시로 1학년 1반 1번이라면 1101이라고 적어라 라고 예시를 적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학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하신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라고 하시면 예시로 해놓고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사실 뒷자리니까 보통 다 이렇게 숫자로만 입력을 하실 텐데 그냥 휴대폰 번호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어떤 분은 짝대기를 넣고 어떤 분은 그냥 띄어쓰고 어떤 분은 그냥 숫자만 쭉 적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중복응답에도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입력 예시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IP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IP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요즘에 이런 공공장소에서 다 같이 응답을 하는 경우에 공공장소는 그런 와이파이를 쓰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응답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P가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하실 때 IP가 이런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IP로 또 반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 방식은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기타의 그 방법을 직접 쓰시고 입력 예시를 꼭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응답 및 중복 검증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메일 주소로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접근 제한 비밀번호입니다. 접근 제한 비밀번호는 이제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때 이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접근 제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셨으면 이 비밀번호도 꼭 같이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음으로 설정을 할게요. 다음으로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문항을 입력을 하실 때 문일, 문의, 문삼 이렇게 제공이 되세요. 근데 내 설문항은 문일, 문1-1, 1-2 이렇게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표시 안함으로 설정을 하시고 문항 번호까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지 공개 여부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저희 등록하기 클릭하기 전에 그 목록들 보셨죠? 거기서 공개로 되어 있는 게시글은 설문조사 게시 목록에서 설문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로 해놓았다고 해서 그 설문조사의 어떤 결과라든지 뭐 통계치를 확인을 하시지는 못하고요. 단순히 설문지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설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공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설문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비공개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오늘 공개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다음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 설문지는 딱 100명까지만 응답을 받을 예정이야. 그러면 제한 있음을 설정을 해놓고 숫자 100을 입력을 해주시면 101번째 응답자가 들어왔을 때 이미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입니다. 라는 경고창이 한번 뜨고요. 그래서 딱 어떤 모집단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딱 100명까지만, 200명까지만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응답수 제한까지 알려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제한 없음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모든 항목에 이렇게 차근차근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입력이 되셨으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림창이 나타나는 거에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등록이 잘 되셨을 거고 이 화면으로 이동이 되셨을 거예요. 자, 이 화면까지 나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등록을 하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관리자 화면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러면 관리자 화면을 봐주세요 하면 이 화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개요 수정, 뭐 복사하기, 삭제하기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설문지 관리
관리에서 이제 우리가 설문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지 관리에서 만들기 수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등록만 하고 설문항은 어디서 만드나요? 라는 전화가 은근히 많이 와요. 그래서 설문항을 만드실 때에는 이제 요 만들기 수정을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설문항 작성이라는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각 문항 유형에 맞게끔 선생님들께서 만드셔야 되는 문항을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유레카에서는 7가지의 문항 유형과 2가지의 부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선생님께서 많이 쓰시는 문항만 대표적으로 몇 개 만들어 볼 거예요. 단일 선택형하고 매트릭스, 우선순위, 그리고 설문 DB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 설문 DB는 아까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교육과정평가용 게시판에는 교육과정평가 설문조사에 많이 쓰이는 설문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육과정평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습 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문 DB가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요. 설문 DB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쭉 설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 영역별로도 5가지의 주제 영역별로도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별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 뭐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지역사회가 들어간 설문항들이 쭉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 영역별로도 보고 싶다. 그러면 재량활동에서 재량활동을 설정해 놓고 검색해 놓으면 재량활동에 대한 그 설문항들만 쭉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설문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구분에다가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척도도 3점 척도로 할 것인지 5점 척도로 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적절한 척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상단에 검색 옆에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내 설문지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설문항을 만들어야 될지 조금 막막하다고 하시면 이 설문 DB 그 문항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불러온 설문항일지라도 수정 버튼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질문 내용이라든지 보기, 척도 같은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에 뭐 물음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질문명에 그 멘트를 가다듬는다든지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 선택형을 한번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단일 선택형은 질문의 보기 중에 딱 하나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반장 선거할 때 문항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보통 이제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항을 그냥 만드는데 오늘은 저희 교육전에도 반장 선거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그런 문의글들이 좀 몇 개 보여서 한번 이 단위 선택형을 가지고 후보자를 체크하도록 하는 문항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다음 중 뭐라고 할까요? 다음 후보 중 반장으로 선택하고 싶은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반장으로 뽑고 싶은이라고 하나요? 오랜만에 이런 멘트를 써봐서 이미지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런 문항을 갖고 왔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는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이미지를 올릴 예정이라서요. 자, 다음 후보 중 반장으로 뽑고 싶은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셨다면 이제 이미지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질문명의 위에 보시면 이 이미지라는 아이콘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 이미지 탭이 나타나고요. 업로드
탭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미지 정보 말고 업로드 탭으로 넘어오셔야 되고요. 여기서 찾아보기 하셔서 제가 지금 보내드린 이미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PC에 갖고 계신 이미지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호 1, 2번이라는 이미지를 열어서 서버로 전송이라는 아이콘을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서버로 전송. 그러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지금 이미지가 조금 크게 올라간 것 같아서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올리실 수 있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질문명에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보기에 이 기호 1과 기호 2번에 이름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 내용에 보기의 수를 숫자 2 입력하시고 보기 입력 클릭하시면 보기 1이 얘가 이름이 이기영. 그래서 기호 1 이기영, 기호 2 도라에몽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장 버튼 클릭해 볼게요. 이제 질문명에 질문 넣어주시고 그리고 보기 내용에 보기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3번 문항에 지금 단위 선택형 문항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그림을 올리면 그림이 선택이 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기호, 그러니까 이 보기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명과 보기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형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 매트릭스형은 조금 단어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요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세부 질문, 지금 급식시설, 도서관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질문을 묻고자 하지만 오른쪽에 척도를 보시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척도는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지만 척도는 동일할 때 이렇게 표 형태로 묶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매트릭스형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을 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매트릭스형 질문항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질문명에는 세부 질문을 포함할 수 있는 질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해 주세요. 아까 단일 선택형과는 달리 세부 질문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명에서는 세부 질문을 포함할 수 있는 질문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봤고요. 세부 질문은 한 3가지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세부 질문에는 강의 시간, 아까 만족도 조사라고 입력을 했으니까요. 강의 시간, 강의 내용, 뭐가 있을까요? 강사 만족. 이렇게 세부 질문을 각각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기의 수도 한 5점 척도로 해보겠습니다. 보기의 수를 5가지로 한다면 숫자 5를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 1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보기 5로 갈수록 매우 만족으로 되게 넣어볼게요. 만족하지 않는다. 보기 3에 보통이다. 보기 4에 만족한다. 보기 5에 매우 만족한다.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 1에다가 부정적인 척도를 넣었고요. 보기 5로 갈수록 긍정적인 척도 순서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넣은 데에는 조금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저희가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 1에 있는 내용이 1로 코딩이 되고 보기 5에 있는 내용이 5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평균을 낸다면 4.5가 나왔으면 만족에 가까운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척도를 보기 1에 그리고 긍정적인 척도를 보기 5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우 만족을 보기 1에다가 넣고 하셨다고 하면 역코딩이라는 작업을 한번 거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를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1에 매우 만족이 왔으면 1을 5로 바꾸고 2를 4로 바꾸고 4를 2로 바꾸고 5를 1로 바꿔야 되는 역코딩이라는 작업을 한번 거쳐주신 다음에 평균을 돌리셔야 돼서 이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으시려면 이 순서를 이미 만들어서 조사를 해주시면 덜 수고로운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세부 질문 그리고 보기 내용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밑에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문항에 이렇게 표 형태로 문항이 등록이 되셨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우선순위형이라는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형은 제시된 보기를 우선순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다음 중 좋아하는 동물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기는 한 4가지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보기의 수에 숫자 4를 입력하시고 보기 입력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 1에 강아지, 토끼, 고양이, 햄스터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5가지로 수정해 볼게요. 보기에 기타라는 걸 꼭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라든지 기타 의견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자들이 그 기타를 선택하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유응답형 추가에 체크박스를 해주시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타 의견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칸 안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자유응답형 추가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형은 몇 개를 선택할 것인지 순위 개수를 또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순위 개수는 이 보기 개수만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기가 5개이기 때문에 순위 개수도 5개까지 물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2개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우선순위형에서 이 자유응답형 추가에 대한 내용 한 개 더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순위 개수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5번 문항에 우선순위형 문항도 등록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모든 문항 유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교육을 들으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단일 선택형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일 선택형에서 한번 수정 버튼 클릭해 주시면 지금 모든 문항마다 필수 여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 보셨을 텐데요. 필수 여부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필수 여부에는 필수, 선택, 조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필수는 이 문항을 꼭 응답을 해야 되는 문항이다.
그러면 필수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 문항은 넘어가도 되는 문항이다. 그러면 선택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 문항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남학생만 응답하세요 라는 문항이면 그 남학생만 응답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4번 문항이 그러니까 예시니까 위에 그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도라에몽이라고 선택한 사람만 이 문항에 응답하게 하고 싶은 문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보면 좀 이상한 문항이지만 도라에몽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하세요. 만약에 이런 문항이라면 조건을 여기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여부에서 조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 박스에서 아까 후보가 3번 문항이었죠. 그래서 후보를 물었던 3번 문항의 응답이 non selected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상하게 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라에몽이라고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에몽일 경우에 활성화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한번 클릭을 해보면 4번 문항 옆에 아까는 여기에 필수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3번처럼. 근데 지금 조건이 걸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게 4번 문항인데 이 3번에서 어떻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조건을 걸어야 되면 그 조건을 받는 문항에서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 문항 선택 조건 이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이 화면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닫기 누르시면 지금 관리자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문항을 계속 만들어 왔고요. 설문항 만들었고 이 관리자 화면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설문항을 만드시고 그리고 수정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배포를 하셔야 되잖아요. 유레카를 이용하시려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응답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레카를 이용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등록만 하면 동시에 보시면 단축 URL 그리고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 그리고 QR코드가 생성이 된 걸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배포를 하셔야 된다면 설문조사 바로가기 URL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 QR코드를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배포자고 선생님들께서 응답자 입장이 돼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 응답을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응답해보는 시간을 잠깐 짧게 한 1, 2분 정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제일 최적화된 방법은 저희가 채팅창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축 URL을 한번 채팅창을 이용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각자 선생님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많은 방법은 아무래도 공문을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공문에도 이 단축 URL을 이용을 해서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또 많은 응답을 하기 때문에 QR코드도 같이 보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동안에 이 QR코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하시고 바탕화면에 설문 QR코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가보면 설문 QR코드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QR코드도 저장이 되어서 이걸 이제 공문이나 어디 뭐 메신저에 배포를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이 QR코드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제 한번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는지 확인해 보러 갈게요. 자, QR코드 내려보고요. 관리자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게시글을 배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제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을 이제 끝났고요. 제 화면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응답자 현황에 보시면 41명이 응답을 해주셨네요. 41분이 응답을 해주시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사를 응답을 받고 있는 중간에도 결과를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통계 분석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설문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시면 통계 분석하기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빈도표, 원자료, 코드북, 그리고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계 분석하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통계 분석 3.0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문항들이 쭉 문항별로 빈도표와 빈도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 2번은 설문 DB에서 가져왔던 문항이었죠. 그래서 그 가져온 문항일지라도 이렇게 빈도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도 아까 설문 DB에서 가져왔던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3번 문항,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문항이죠. 단일 선택형으로 만들었던 문항이었고요. 아까 후보를 묻는 문항이었고, 보면 기호 2번 도라에몽이 29명, 70.73%로 도라에몽이 당첨이 되었네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 4번이 아까 매트릭스 문항이었죠. 그래서 매트릭스 문항도 이렇게 빈도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 문항은 우선순위형 문항이었습니다. 우선순위형 문항은 1순위별로 1순위, 2순위별로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면 1순위 강아지가 지금 28명, 68.29%로 1등을 했네요. 그리고 기타 의견도 제가 아까 받았었는데 응답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기타 의견에는 응답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응답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으로 거북이, 강생이가 뭐죠? 다람쥐, 소 이렇게 응답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순위에서도 네, 2순위는 토끼가 18명, 43.90%로 토끼가 2등을 차지했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1차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빈도표랑 그래프를 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 문항별 그래프마다 이 메뉴바처럼 생긴 애를 보면 프린트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PNG나 JPG 이렇게 다양한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려보시면 그래프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일괄적으로 전체 문항에 대한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도표는 상단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회색깔의 빈도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빈도표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신 거와 같이 똑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요. 네, 이렇게 문항별로 빈도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빈도표랑 그래프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트릭스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도표만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새로 개발한 부분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원자료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료를 한번 열어보면 원자료랑 빈도표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자료 좀 봐주세요 해서 보면 원자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꼭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렇게 생긴 빈도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도표를 갖고 계시면 그냥 이 자체로만 빈도 분석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추가 분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값이 담긴 손대지 않은 이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원자료라는 게 이렇게 생긴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성을 살펴보시면 요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요 세로가 이 1번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1번 응답자는 1번 문항에 3번 체크했고 2번 문항은 5번 체크했고 3번 문항은 2번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료를 원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유레카 설문조사의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마 타 사이트들도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원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갖고 계시면 따로 뭐 선생님께서 조금 손 보셔서 저희 쪽에 통계 분석해서 업로드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뭐 고급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SPSS에 이 자료 가져가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 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응답 확인이 중복 없음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중복, 응답 및 중복 검증 데이터가 이 로우 데이터에서는 중복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코드북. 코드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코드북은 아무래도 잘 저장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 나중에 보면 이 원자료만 보면 1번 문항이 뭐였지? 이 3번, 보기 3번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세요. 근데 만약에 이 코드북을 갖고 계시면 1번 문항이 이거였고 보기가 부정, 보통, 긍정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원자료에 대한 어떤 매뉴얼 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같이 저장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는 기본적으로 빈도표, 원자료, 코드북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빈도표랑 그래프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트릭스형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이 통계 분석 3.0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통계 분석에 빈도 분석으로 메뉴를 클릭을 해놓고 보면 변수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래서 얘네를 전체 클릭을 해서 하단으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막대 그래프로 하고 분석하기를 클릭을 하면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조금 기다려 보고요. 자, 보시면 보고서 아까 저희 결과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빈도표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그 통계치고요.
이 화면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 2번 같은 문 2번이 아니었고 아까 매트릭스형 그래프도 여기서 확인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문 4-1번, 4-2번이 매트릭스 문항이었습니다. 매트릭스 문항에 대한 빈도표와 그래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요거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장 버튼 요 상단에 플로피 디스켓 모양을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글, 엑셀, PPT, PDF, JPG 이렇게 5가지의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한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로 설정을 하고 확인 클릭을 하시면 noname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글 파일로 그대로 빈도표와 그래프를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따로 편집하셔서 더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보고서로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 화면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 그래프도 확인을 하시려면 다른 데가 아니라 이 통계 분석 3.0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게 아까 원자료에서 중복 없음이라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로 중복 검증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정보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화면에서 응답자 수 확인하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응답 한 순서 그대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 순서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 검증 정보도 이 이메일이 이 응답 내용 확인하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응답한 순서대로 쭉 쌓이기 때문에 누가 응답을 했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리스트가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응답을 했고 안 했고 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독촉 메일이나 독촉 문자를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내용은 그 응답자 수 확인하기에서 중복 검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는 보통 이걸 이제 알려드리면 응답 전체 내용 삭제를 잘못 클릭을 해서 삭제되는 경우들이 너무 종종 발생을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신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바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응답 전체 내용 삭제를 누르실 수 있으셔서 이렇게 바로 누르시더라도 전체 삭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전체 삭제를 입력을 하셔야만 삭제가 되게끔 바꿔놨습니다. 이런 기능을 추가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응답 전체 내용 삭제를 하셔야 되면 저기에서 전체 삭제를 꼭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요. 자, 모든 기능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혹시 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유레카 활용 팁에 유레카 동영상 매뉴얼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작업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면 이 동영상 매뉴얼 한번 보시면 더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설문조사나 통계분석 쪽으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